Y 프라이프에 대해서 박지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이분은 당진에서 멀리잖아요. 정말 삐팅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오시고요. 그리고 이분도 코치, 그러니까 본사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서 전국 거기에서 2등 하셔서 200만원 타시고 오늘 맛있는 떡을 드셨죠? 그 떡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니 얼굴도 이쁘신데 키도 크고 키 부럽죠? 키도 크고 S라인을 만드신 박지아 사장님께서 왜 프라이프를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큰 박수로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뻐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로드 박지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라이프 사업을 꿈에 대한 비전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에 저의 10대부터 지금 현재 꿈을 좀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도 다 꿈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아름다운 동행자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내 파트너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시작을 했고요. 91년도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구청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부터 현재까지 자영업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브론즈 달성하면서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여행을 처음 갔다 왔어요. 저는 여행이라는 거는 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카페에 가서 커피 먹는 것도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냥 내 할 일 하고 딱 찍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살았는데 하도 사장님들이 프라이프 여행 엄청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해서 처음 갔었고요. 처음 간 건 아닌데 프리랜서 승급했을 때는 코로나였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여행을 못 가니까 현금 420만원 계좌로 입금해줘서 코로나 때 아주 잘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꿈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저는 저의 꿈은 10대 때 저의 첫 꿈은 이제 군복을 입는 거였어요. 단순하게 내 주변에 여군이 있거나 뭐 가족이 군인이 있던 건 아니고 내가 또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TV, 이때 당시에는 칼라 TV가 13인치 사이즈 아시겠죠? 요만 노트북보다도 작아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제복을 입은 여군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군복이 입고 싶다라는 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생활기록부에 보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여군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서구청 들어 입사할 때 생활기록부를 떼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졌구나. 하지만 이거를 현실로는 제가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때는 뭐 진로 상담이나 이렇게 해주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없었죠. 지금은 학생들하고 진로 상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때는 알아서 취업하고 알아서 대학교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반에 있었기 때문에 서구청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구청으로 처음 입사하면서 그때는 저기 가운데 있는 제일 못생긴 안경 낀 그 19살 청춘이 접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민원실 신인과에서 첫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공무원은 2년에서 뭐 길게는 3년 만에 아니면 짧게는 1년 만에도 이제 이런 동사무소 이런 데 발령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구의회 근무할 때인데 여기 때 사진은 이제 등반도 좋아하고 이런 활동적인 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발령을 받으면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왠지 뭔가 좀 새로운 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22살 되던 해에 모집 공고를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모집 공고냐면 여군 하사관 모집 공고가 나요. 근데 자격 조건을 딱 보니까 만 22세까지 내 키와 뭐 이런 조건은 다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해서 서울 병무청으로 뛰어갑니다. 서류 막 준비해가지고 그때는
서울 병무청에서 여군 하사관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지방 그 병무청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 병무청까지 갔지만 원서를 쓰고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여군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기분 좋았거든요. 한 달 후에는 나는 여기 이제 그만두고 여군 입대한다 이런 생각으로 엄청 좋아서 나왔는데 발표 날 그때는 뭐 인터넷이 발달이 되거나 이래서 집에서 확인이 안 되고 직접 가야 됐어요. 근데 저희 서울에 살고 있는 언니한테 언니 이 번호 확인해서 합격됐는지 확인 좀 해봐 했더니 앞번호랑 뒷번호 있는데 네 번호는 없다 이래서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언니가 그냥 있는데 없다고 했는지 아직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또 뭔가가 저의 눈에 들어와요. 그 사내 게시판 그에 시설관리공단 창립 멤버 모집 이런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이랑 상담을 통해서 인사 담당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제발 좀 너는 왜 이렇게 사고를 치냐 이런 얘기 들어오면서 그래도 가요. 원서를 써서 창립 멤버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도 저는 항상 가운데 있어요. 저 되게 좀 푸덕스럽게 생겼죠. 말을 저한테 잘 못 걸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좀 외적으로든 말이든 되게 강하게 하고 지냈거든요. 여기에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서구청은 업무는 다 똑같아요. 이런 노인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아니면 이런 문화회관 이런 데서 근무를 해요. 근데 차이는 딱 한 가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이쪽은 국민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때 당시에 여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여직원들은 너 출산휴가 간서에 책상 빼버린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리를 잘 매김하면서 팀장 역할도 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을 때 제가 또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이때 보면 국민연금 불입하다 보면 매년 통지를 받습니다. 내가 65세까지, 그때는 60세까지였어요. 60세까지 불입을 하면 65세부터 수령할 금액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종이를 좀 보내줘요. 그때 당시에 내가 60세까지 불입을 하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0만 원. 근데 내가 이때 받았던 월급이 500만 원이 넘었어요. 내가 500만 원을 받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18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60세 이후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고민이에요. 40대 이후가 되니까 피부 늘어진 것도 있고요. 잔주름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을까 아니면 피부관리실 가서 피부관리를 받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직장생활이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저희 아파트 앞에 피부관리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이제 피부관리를 받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 원장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에 아마 바닥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꿈은 커지는데요. 이 삶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저한테 해줬던 거는 뭐냐면 이런 삶을 보여줬어요. 저는 직장, 육아, 가정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가 카페 가서 시간 보내고 여행 가는 거 못하고 살았어요. 너무 빡빡했고요. 야근도 허다했고 밤새서 일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500만 원 이상 받았다는 이유가 야근 수당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원장님께서는 바이크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좀 같이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쿠버도 배우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수상 스키를 탔고요. 겨울에는 스키나 보드를 타러 다녔어요. 정말 전과의 삶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도 있구나. 그동안에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게 또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이때 순간에 진짜
제가 남편 애들 아빠를 만났을 때도 가슴 뛰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심장이 엄청 뛰는 걸 제 귀로 이게 들리더라고요. 아, 이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내가 생겼을 때. 근데 그 원장님이 할 수 있어. 귀에 대고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게 계속 저를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관계라든가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참 멍청한 생각이죠. 지금 생각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때는 제 이런 직장 생활과 요가 이게 시간의 텀이 전혀 안 날 때라 이분 원장님은 자기 자영업을 하면서 피부관리를 하면서 너무 여유있게 이런 삶을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영업을 해야 이런 삶을 할 수 있겠구나. 자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피부관리사를 자격증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요. 엄청나게 어렵게 합니다. 6시 퇴근하고 나서 9시까지 원장님 계실 때 1대1로 얼굴 피크닉 알죠? 얼굴 마사지 하는 거, 전신 마사지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배워요.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저 혼자 마네킹이 있습니다. 얼굴 마네킹 가지고 연습을 하거나 안 되면 우리 아이들 둘 불러요. 누워. 그래가지고 이제 전신 마사지 연습하면서 뭐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도 다 오게 돼요. 하지만 그냥 해요. 하고요. 이때 제가 필기는 조금 이제 항상 뭔가 했던 사람이어서 이제 한 번에 붙게 됩니다. 근데 실기는 제가 몇 번에 붙었게요. 오늘 받치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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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한 번에? 저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오케이. 7번 만에 제가 실기를 붙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다시 드릴게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게 저는 사회복지사를 다시 했어요. 왜냐면, 이 피부관리사 하나만으로 내가 이 직장을 24년 동안 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앞으로 이 피부관리에만 몰입할 수는 없겠다. 뭔가 내가 이거를 따면서 우리 엄마, 그때가 80대였으니까 엄마의 노후에 내가 보탬이 좀 되겠다. 그리고 저희 언니가 직접장애 1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애 쪽으로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따요. 근데 실습을 또 바로 120시간을 받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 내가 야간 그 사이버로 할 수가 있어요. 사이버를 한 다음에 실습은 충남 당진에 와서 실습을 하면서 좀 늦게 17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물론 요양원도 근무해보고 주간보호센터도 해봤는데 저랑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그 오너와의 저의 생각하는 이 사회복지가 맞지 않아요. 그분은 어르신 하나하나를 이걸로 봐요. 이걸로 봐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어르신이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살게 외롭지 않게 이런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좀 맞지가 않아서 이상이 좀 맞지 않아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하고 다시 제가 자영업 피부관리실을 다시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의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한 동기들이에요. 저희 엄마 아직도 이제 언니가 아직 이제 직접장이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제 운동도 시키고 하는데 올해 우리 엄마가 92세, 좀 있으면 93세입니다. 근데 이분들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돼요. 그래서 해보기도 하고 지금 옆에서 같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트가 다 안 나왔네요? 잘렸네요? 차트가 왜 없을까요? 네.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꿈꿨던 거 기존에 하면서 퇴직을 하고 그 피부관리실 원장님이 제가 자격증을 땄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다 해줄 것처럼 하시던 분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부터 좀 삶이 좀 많이 바뀌어요. 이야기가 저한테 언제 그만둘 거야? 언제
언제 퇴직할 거야? 언제까지 이거를 샵을 인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돼. 이런 거를 아빠가 아닌 압박을 해요. 근데 이때는 다 나를 위해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어차피 인수하기로 했으니 하자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길게는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 시나리오를 쫙 짰더라고요. 처음 만남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구워 삶아서 내 살고 넘기고 자기는 권리금 받고 뜨고 이런 거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알았고, 네. 그래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직장생활 그동안 했던 거는 정말 이런 우물한 개구리 생활 많이 해보셨죠. 직장생활은요, 그 안에는 다 있어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사회를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은 넓고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좀 어려울 때 제가 또 당진에서 또 한 번에 사기를 좀 또 당해요. 금전적인 거. 어떤 거냐면 그 중학교 동창이에요. 이 친구가 컴퓨터 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저한테 프로그램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줘요. 그러면 매일 정립이 돼요. 이게 막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얼마씩 막 정리돼요. 하루에 뭐 2만원, 3만원, 뭐 5만원 이렇게 막 정립이 되고 한 달이면 한 4, 5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10대가 되면 한 달에 4, 500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특허를 냈어요. 프로그램 뭐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때 당시에 배우러 오기도 하고 컴퓨터 설치하러 오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코인이더라고요. 코인 채굴기. 채굴기였던 거예요. 지금 요즘 하도 코인 알아보니까 10몇 년 전에 채굴기 처음 나왔을 때 괜찮았죠? 근데 이 친구가요, 투자를 이렇게 받아요. 친구들한테서. 그래서 채굴기를 돌리면서 해줄게 하면서 이제 또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에 대한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만나는 게 사업이 있어요. 다 아시죠? 다단계, 피라미드,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샵이 1층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전달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화장품을 하자, 의료기기를 하자, 뭣도 오고 하는데, 저는 화장품을 어차피 제 샵에서 제가 피부 관리를 썼기 때문에 쓰긴 했어요. 쓰긴 했는데 미국 제품이지만 국내 마케팅으로 바이너리로 푸는 거. 근데 이게 전산이 국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바꿔요. 내가 먼저 들어갔지만 내 밑에가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넘기고 자기 밑으로 달고 이 라인으로 이쪽으로 오네, 이 라인 이쪽으로 오네, 이거 자기네들끼리 막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듣게 돼요. 들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저쪽에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 다른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그걸 듣게 되면서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리고 마케팅이 3번이 바뀌어요. 보상 프레임.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막 열심히 해서 전달했는데 또 보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망했어요. 망해서 그러던 중에 화장품을 찾기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오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반영구를 하러 오신다고 하시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시스템을 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 사장님. 네, 사장님이 윈이 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인쇄소득, 이때는 인쇄소득이요, 그냥 건물세 아니면 책 써서 받는 인쇄 아니면 노래방 음반세 이런 것만 저는 인쇄소득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설명을 들었고, 제가 가장 들어왔던 상속, 제가 다 날렸잖아요. 그 피부샵 할 때 내 퇴직금 15년 전 퇴직금을 투자해서 한 거를 다 날리고 인천을 싹 정리하고 집 다 팔고 정리하고 당진에 왔더니 또 그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상속 그래 한번 그래 24년 동안 직장생활 그만둘 만큼 내가 가슴 뛰게 했던 나의 꿈 때문에 이거 한번 그냥 해보자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냥 따지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화장품 구입. 그때 아로마가 있었거든요.
아로마하고 화장하고 같이 마사지 할 때 이제 믹싱해서 같이 써요. 그래서 아로마 굿하고 첫 구입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게 폰라이프를 다시 나의 세 번째 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뚝딱 망했으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살 때 엄마 이거 사줘 할 때 저는 다 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용돈 50% 모으면 엄마 50% 대줄게.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제가 폰라이프 사업 시작하면서 우리 작은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좀 있으면 부자 엄마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또 엄마 부자 언제 돼? 이때 물어보거든요. 그 아이가 이번에 아이디어 코치 옆에서 같이 갔는데 올 때 또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직급이 뭐야? 그건 좀 아직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자유로운 삶은 제가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했던 것을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이 폰라이프를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시간적 뭐 이런 걸 좀 더 꿈꾸고 싶고요. 행복한 동안은 저희 엄마 때문에. 엄마의 삶은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애끼고 정말 이 내복이 그 레이스처럼 속이 이렇게 비칠 정도로 달아서 그냥 입을 정도로 버리잖아요. 버려 해도 버리잖아요. 왜 멀쩡한데 왜 버려? 이렇게 아끼고 모아서 자식 위해서 다 헌신했지만 그 삶은 존중하지만 지금의 노후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왜냐? 가끔 제가 홈캠을 집에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은 어디 나갔다 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그 베란다 창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전화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전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럴 때 참 이 노인의 삶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는 못 갔어요. 못 갔지만 어느 날 당진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카톡을 보니까 그래서 언니 뭐야? 했더니 당진 여성 예비군이 있대요. 당진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 했더니 이거는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추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천서를 쓰러 갔어요. 들고 그 지역 예비군 동대라 그러나? 거기에 갔더니 그 대답이 뭐냐면 저희는 일반 개인 모임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소집 훈련이 나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부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 각오가 돼 있으면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썼어요. 그리고 그날 군복을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도 갑니다. 가고요. 제가 군복 입은 게 너무 멋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군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일단 이루어졌어. 어쨌든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자유로운 삶을 뭐 바이크 타고 전국을 여행을 하고 아니면 뭐 스쿠버를 하고 스키를 타고 이런 것들은 지역상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한데 인천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다녔어요. 근데 시골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지역 내 활동적인 거 여성 축구단에 가입을 해서 지금 한 2년 반 동안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대회에서도 우승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자들 이런 분들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 사업자분들을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면 하나하나 나로 인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분이 뭐 소비 애용자로 끝날지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와 어렸을 때 고스톱을 쳤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소비자들 다 고스톱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광을 찾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도 부족하면 피박이죠. 네? 그래서 광도 없으면 광박이에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진상인 분들이 있고 파트너 진상인 분도 있어요. 하지만 다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걸로 끝낼 건데 이 마운틴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이야기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시라트 만지라는 이거 한 작은 마을에 낙떠지로 인산 이게 만삭의 아내가 굴러 떨어졌대요. 근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80km 거리래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얻고 막 미친을 뛰는데 그쪽은 다 산맥이잖아요. 산맥이 이들을 가로막았어요. 다 거대한 돌산이. 근데 시간이 지체돼서 피투성이 된 아내는 결국 사망을 했고요. 하지만 아이는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내처럼 병원 못 가 목숨 있는 빅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결심해요.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일 것 같으세요? 22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산으로 곡괭이를 들고 깎기 시작합니다. 맨손으로. 모두 주변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 미친 사람이라 하죠.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 빠지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맞아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장님도. 네, 그래서 22년에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요, 72km의 거리를 1km로 단축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영화로도 제작이 돼 있고요. 이 널리 지금 알려져 있는 이야기도 해요. 사랑과 헌신, 집념이 산도 옮긴다. 우리가 한 가지 뭔가를 하겠다 결심을 하면 끝까지 주변에서 미친년, 미친놈 이런 소리 듣더라도 참고 굳건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5년 후에 제가 프로젝트 촬영할 때 저희 아들한테 제가 부자 엄마 된다고 했잖아요. 5년 정도 되면 고대님도 보니까 뭐 빠르시면 1년 3개월 아니면 2년 반, 뭐 5년 안에 골드 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5년이면 골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택도 없죠. 택도 없는데